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용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는 거는 미세먼지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공기청정기를 도심에 세우겠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역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택시 요금 그리고 교통요금, 버스요금, 광역버스요금 일제히 올랐는데 인상폭이 적게는 10%, 많게는 17%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직장인들, 대학생들,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출퇴근을 하거나 통학하는데 보통 2~3시간을 거리에서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교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과의 문제, 거주의 문제와 이제 결합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느꼈던 IT 강국인데 어떻게 서울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부산에서 이용이 안 되지? 제주도 가면 이용이 안 될까? 이런 의혹을 가져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지역별로 교통카드가 제각각이더라.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올 3월 기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간 광역버스 급행의 단요금 그러니까 이제 편도요금이 2,8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5,600원을 길거리에 쓴다는 건데요. 그렇죠. 근무일수를 한 달에 20일만 쳐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크죠. 그래서 할인율을 좀 높여보자. 이걸 30%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민간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50%까지 할인하자라는 겁니다. 10만 원 들던 게 5만 원으로 줄면 할인폭이 크죠. 크죠. 근데 이용이 좀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이게 어차피 정책 과제였기 때문에 이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시범 실시를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사실 수도권이거든요. 예. 수도권이 가장 교통체증도 심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근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세종시, 울산시, 전주를 대상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지역별로 2,000명을 선발해서 참여단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시범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할 점, 문제점이 제기가 된 거예요.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지역에서 호환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버스 타다가 지하철 탈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을버스 탈 수도 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된다라는 점, 이런 불편함이 나와서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이거는 지금 교통카드라는 게 선불식이네. 충전하지 않으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좀 후불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의견도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들이 교통카드 다 좋은데 이거를 과연 이제 전국에서 다 쓰려고 호환하려고 하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대 서비스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들 세 개 지역 세종시, 울산시, 전주시 이외에도 수도권이 좀 가장 중요하니까 앞으로 4월에 모집을 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단을 모집을 해서 올해 한 4~5개월 정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이용률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상당 부분 만에 하나 정말 교통카드 후불 충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다녔어야 했거든요. 편의점이든 아니면 가판대든 충전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후불 기능이 가능하고 한 개의 카드로 아무 데서나 전국 모두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연계해서 사용할 경우 특히나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해서 20%의 추가 서비스까지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뭐 효과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판매가 뭐 진짜 그야말로 폭증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 지향이 부른 특수입니다. 아마 이제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값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는 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뭐 200만 원이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급습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300만 대,
지난해 220만 대였는데 한 4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공기청정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필터가 얼마나 미세먼지를 잘 잡아주느냐. 그러겠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만드는 이 메이커에 따라 성능이며 전기 소모량이며 가격이며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공기청정기가 다른 가전제품과는 달리 그동안은 한 대만 놓고서 굉장히 거실에 하나 놓고서 쓰다 보니까 이게 별로 효용이 없다더라. 적지만 각 방에 더 놓는 게 낫고 이런 이제 이 주문자의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조금 비싸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패턴이 많아서 고가일수록 잘 팔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내 이제 중견 업체들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제품들마다 다 좀씩 강점들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맞습니다.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필터예요. 우리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마스크도 KF 마크 다음에 80이냐, 94냐, 99냐에 따라서 그렇죠. 미세먼지 걸러주는 요일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헤파 필터라고 해서 헤파의 H의 약자의 숫자가 붙어요.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준 건데 13 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 헤파 필터 성능이 좋은 것은 H 다음에 13 이상이면 좋은데 13 이상이면 헤파 필터가 미세먼지의 99.95%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교체 주기예요. 워낙 이 배보다 배꼽이 비쌉니다. 30만 원짜리 놓고 하나 들여놨더니 헤파 필터는 보통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요. 그거 얼마나 써요? 한 번 하면? 한 번 하면 6개월 내지는 이제 1년에 거의 하나 값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 주기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이제 부속품, 이 부속품을 아무리 이제 좋다 하더라도 교체기가 짧으면 가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고 예. 그리고 공기청정기만 놓고 문을 다 닫아버렸다.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먼지 그대로 다 마시는 겁니다. 반드시 환기는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거실 가운데 놓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거실 가운데 놓고 어떻게 움직여요? 벽면에서 한 50에서 60cm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 한 개로 큰 대용량을 쓰는 것보다 각 방마다 하나씩 넣어주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거는 가전업체들이 되게 좋아할 소리네. PPR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요즘처럼 안 좋을 때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요금 부담 이것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해는 7월, 8월 이 2달 동안 전기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인하해 줬는데 이게 가정마다 전기 가전 소비량은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예. 일반론을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서울시의 경우에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전기 요금이 한 2만 1,000원대였다라고 해요. 이런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24시간 이제 공기청정기 약 한 70와트, 소비 전력이 70와트인 70제곱미터인 이제 공기청정기 한 대를 하루 24시간 한 달 동안 썼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을 한 원료요금이 만 한 3,000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사전에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사용 제품 요금 계산을 활용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특정 전기 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때 월간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가전업계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하셔서 드는 생각이 가전업계한테는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는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가전업체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두 개가 잘 풀리고 있어요. 공기청정기, 스타일러라고 해서 곳에 먼지를 터주는 세탁하지 않고 제거해주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좀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죠. 근본적으로는.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하도 호흡기가 안 좋아서 좀 신선한 공기를 캔에 좀 파는 데가 없나 검색을 해봤더니 국내는 파는 데가 없고요. 중국에서 있다고 그러죠? 중국에 80년대생이에요. 이거 대박이 났습니다. 1,600원이라고 저도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피톤치드를 그 공기청정기에 압축시키는 기술이거든요. 누구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은 특허 등록을 하셔가지고 사업하시면 제가 한번 미리 구매하는 고객이 되고 예약. 자, 우리 이인철 소장이 예약 미리 했습니다. 예. 10,000개. 수고하셨습니다.